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은 허전하게 비어 있는 것 같죠. 대부분은 운이 없거나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의외로 아주 작은 데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실패도 아니고 충격적인 배신도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자잘한 습관들이 사람과 돈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내뱉는 말, 무관심하게 건네는 태도, 부정적인 생각은 상대의 마음을 천천히 식게 만들고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공과 실패를 두루 지켜보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온 작은 습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뢰를 단단히 쌓아 올리기도 하지만 같은 작은 습관이 무심히 관계를 갉아먹고 결국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회사 경영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도 이 법칙이 통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작은 무례 하나가 수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한마디가 막혀있던 문을 열어주기도 하죠.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큰 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곁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돈도 모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원인은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반복한 습관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습관은 바로 감사의 부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돈과 기회마저 함께 떠납니다. 사람과의 신뢰는 거대한 계약서나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작은 태도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이 많은 동료 한 분이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다시 비가 왔을 때 그분이 다시 우산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분은 늘 이렇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생각이었지만 그건 감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이 전달되어 상대는 천천히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이들과 거리를 둡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벽이 생깁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동료, 협력사와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이유는 뛰어난 기술이나 화려한 광고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가 반복될 때 쌓이는 신뢰 때문입니다. 작은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계약을 이어주고 파트너를 다시 불러오며 기회를 붙잡게 만듭니다. 저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감사의 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의 문턱을 넘겼을 때조차도 단순히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매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삶을 붙잡게 했고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사람과 돈은 반드시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돈을 멀어지게 하는 습관은 끊임없는 변명입니다. 시간이 없다. 돈만 있으면 할 텐데 상황이 안 좋아서 라는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기회를 내 손으로 차단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지금 행동할 수 없는지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본도 없었고 재료를 구할 길도 막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멈추어야 할 이유로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 한 구석에서라도 가게를 열겠다고 마음먹었고
재료가 부족하면 친구에게 부탁해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작은 시도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실패하면 어쩌지라며 발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운명의 격차로 드러납니다.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주위에서 신뢰를 잃고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동료와 파트너에게도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가능한 방법을 한 가지라도 찾아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두의 표정이 바뀌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 길이 열리곤 했습니다. 물론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웁니다. 그 배움은 언젠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변명만 늘어놓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못하지?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라고. 이 사고방식 하나만 바꿔도 사람과 돈은 새로운 빛처럼 다시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로 다룰 습관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관계와 신뢰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본능 때문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틈을 남깁니다. 저 역시 초기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은 공급업체 탓으로 돌리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 결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급업체는 제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고 훗날 더 큰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책임을 지는 용기는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신뢰라는 자산을 쌓게 해줍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수를 끝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점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굳어지고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더 깊습니다. 스스로는 방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이미지를 스스로 새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업무도 맡지 못하고 친구와 동료마저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저는 늘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는 나누고 책임은 내가 진다. 공을 독차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인정하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 그것이 바로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게 언제인가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마음이 굳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쉽게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는 결심하세요. 책임은 내가 지고 성과는 함께 나누겠다. 이 태도가 바로 사람과 돈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머릿속으로 반박할 말을 준비하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을 흘끗 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듣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죠. 경영자로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뛰어난 경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청하지 않는 습관은 사람과 돈을 조용히 멀어지게 합니다. 첫째,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존재라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나눕니다. 둘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귀중한 기회와 아이디어를 놓칩니다. 때로는 한마디 속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는데 성급한 끼어듦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 버리는 겁니다. 셋째, 듣지 않는 태도는 배우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에는 새로운 지식과 관점이 담겨 있는데 이를 놓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만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야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처럼 중간에 끊고 대답한다면 너는 네 지식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게 될 거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최소한 3초는 기다리고 나서 대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제 인간관계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경청은 특히 결정적입니다. 고객의 필요를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히 해결책을 내놓는 순간 계약도 잃고 신뢰도 잃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야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이 모여야 진짜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습관을 제안합니다. 다음 대화에서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반응은 달라질 겁니다. 그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더 깊고 진심 어린 생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뢰를 쌓고 기회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돈만 좇는 태도입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달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칼이 요리를 위해 존재하듯 돈도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팔아치우는 사람들. 처음에는 돈을 빨리 벌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들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에는 진심이 없었고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만 바라보는 태도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신뢰를 좀먹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가치다.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주어라. 고객을 만족시키면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기회와 돈을 데려옵니다. 순서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단지 이익을 가져다 줄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관계는 가짜가 되고 맙니다. 어려운 시절 제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격을 올리면 큰돈을 벌 수 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선택은 고객과 파트너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고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돈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줬다 보면 결국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사람을 돕고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돈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큰 돈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상사가 날 이해하지 못해. 경기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들은 우리 입에서 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불평은 담배 연기와 같습니다. 잠시 시원한 듯 하지만 결국 자신과 주변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동료들이 상사에 대해, 월급에 대해, 혹은 힘든 업무에 대해 끝없이 불평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거기에 동참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늘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을요. 반대로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불평은 단순한 감정 배출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습관이었습니다. 불평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여도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피곤하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중요한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불평은 집단 전체의 분위기마저 어둡게 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면 그 중심에는 대개 누군가의 불평이 있습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서 불평을 멈추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재료 부족으로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들은 이제 끝났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러자 한 젊은 직원이 참고 구석에 남아있는 자재를 떠올렸고 공정을 조정해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평 대신 행동이 답을 찾아낸 순간이었죠. 불평은 마음속 쓰레기와도 같습니다. 치우지 않으면 썩어 나가며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렇기에 불평을 내뱉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불평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불평은 쉬운 길 같지만 결국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불평을 멈추고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과 돈은 다시 다가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배움을 멈추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그때는 내가 최고였어. 라는 말들은 자부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과 성과에만 머문다면 결국 흐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나이 많은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배우려는 태도를 잃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 산업 분야도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조명기구가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곧 가전제품이 대세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첨단 기술 제품으로 시장이 이동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전에 성공만 붙잡고 있었다면 회사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에게도 돈에게도 잊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끌리며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외면당합니다. 배움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낯선 분야의 사람과 대화하고 젊은 세대의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저는 경영자가 된 뒤에도 젊은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방식을 믿고 시도했을 때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곤 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해봤어. 다시 할 필요 없어라는 말은 스스로 성장의 문을 잠그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최근 들어 삶이 정체된 것 같다면 아마도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일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책 한 권, 낯선 분야의 대화, 작은 시도라도 좋습니다. 그런 걸음들이 쌓여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배움은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연료이며 그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고 맙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간과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시간이 흘러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태도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 5년, 10년 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격차는 대개 거대한 재능이나 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습관이 그들의 길을 달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직원을 보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변명 대신 해결책을 찾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배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신뢰를 얻었고 결국 더 큰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직원은 늘 불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 성과만 자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5년 뒤에는 두 사람의 위치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경청, 꾸준한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심한 말투, 경솔한 태도, 불평 섞인 말은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는 서서히 넓어져 결국 돌아오기 힘든 틈이 됩니다. 돈의 흐름도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와 협력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돈만 줬거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자연스럽게 돈도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재정적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고 나면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작은 습관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폭풍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습관이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과 돈이 따르는 데는 분명한 신뢰의 법칙이 있습니다. 신뢰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태도와 습관 속에서 형성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변명 대신 실행을 택하는 태도는 모두 신뢰를 쌓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관계 속에서 강력한 끈이 되어 기회와 재정을 불러옵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하며 이 법칙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면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파트너의 실수를 함께 책임지면 그들은 오히려 더 굳건한 동반자가 됩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모든 성과의 바탕이 됩니다. 반대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를 잊고 상대의 말을 흘려듣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으로 굳어집니다. 신뢰는 유리잔처럼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책임을 지며 진심으로 대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 투자와 기회가 몰립니다. 반대로 신뢰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이익이 많아 보여도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신뢰를 쌓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신뢰를 무너뜨리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인생의 통화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문이 닫힙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과 평범하게 머문 사람들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도전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변명 대신 행동을 선택한 이들은 길을 열었고 이유만 늘어놓은 이들은 제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경영자로 일하며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회사 초창기에 겪은 일이 있습니다. 대량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재료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산 공정을 단축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은 협력사에서 재료를 빌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의 힘을 모아 그 어려운 주문을 기한 내에 완수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도전을 피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묶어두었습니다. 결국 수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두 태도는 처음에는 작은 차이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배웁니다. 그 배움은
곧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한 걸음은 내디뎌라. 전화 한 통, 작은 시도, 간단한 대화라도 그걸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몰려듭니다. 반대로 이유만 찾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변명 대신 도전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삶을 이끄는 힘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변명 대신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돈을 목표로 삼는 사람과 돈을 도구로 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때 돈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만 잘못 집착할 때 돈은 가장 빨리 달아나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만 줬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고 고객이나 파트너의 신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졌고 결국 돈도 따라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돈을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도구로 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회와 부를 얻었습니다. 한 번은 어려운 시기에 제게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격을 올리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결정은 단기적인 이익을 줄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굳건히 다져 회사가 오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돈은 칼과도 같습니다. 칼은 요리를 위해 쓰일 때 가치가 있지만 휘두르면 상처만 남깁니다. 돈도 행복과 가치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때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욕심만 채우는 데 쓰일 때는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일 큰 돈이 생긴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대답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그 돈을 누군가를 돕는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한다면 돈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단지 더 많은 이익만을 위해 쓴다면 돈은 결국 떠나 버릴 겁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다루는 순간 돈은 오히려 사람과 기회를 몰고 오는 자석이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언어, 특히 불평과 비난은 사람과 돈을 멀어지게 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안 된다, 힘들다, 왜 나만 이런가라는 말을 내뱉지만 이 작은 말들이 쌓여 마음을 부정적으로 물들이고 미래를 막아버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 동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사가 너무 구두쇠야. 월급이 적어. 이 일은 도저히 못해. 처음에는 저도 동조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을요. 반대로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불평 대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묻는 사람들이 결국 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분을 망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닫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에 끌리고 불평만 하는 이와는 거리를 둡니다. 그 결과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재정적 기회마저 잃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만약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공장이 원자재 부족으로 멈출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끝났다고 투덜댔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이 분위기를 바꾸었고 결국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은 길을 열어줍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삶을 끌어당기는가 아니면 밀어내는가? 그 대답이 바로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멈춰 서고 맙니다. 나는 이미 다 해봤어. 이제 배울 건 없어. 라는 말은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을 닫아버린 신호입니다. 반대로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저는 경영을 하며 젊은 직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고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시도해보니 놀라울 만큼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옛날 방식이 최고야라고 고집했다면 회사는 정체되었을 것입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과거의 성과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멀리 합니다. 돈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투자를 받고 협력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내가 최고였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잊혀집니다. 배움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그 습관이 회사를 성장시켰고 제 삶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삶이 정체된 느낌을 받는다면 아마도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낯선 분야의 이야기를 듣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혹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 더 큰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어제의 영광은 내일의 짐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배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태도와 행동이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나쁜 습관, 감사의 부재, 끊임없는 변명, 실수 회피, 경청 부족, 돈만 쫓는 태도, 불평, 배움을 멈추는 습관이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방치하면 인생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저는 경영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습관을 고쳐 더 큰 성공을 만들었고 또 누군가는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방치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신뢰를 쌓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끌어당겼고 나쁜 습관을 반복한 사람은 결국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걸음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고치겠다고 결심하세요. 감사의 말을 잊지 않기, 변명 대신 한 걸음 내디디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끝까지 경청하기, 돈을 가치의 도구로 보기,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인생은 조금씩 바뀝니다. 습관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 나무가 되고 숲이 되듯 좋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잡초처럼 번져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결국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좋은 습관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과 돈, 그리고 기회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실패나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정주영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사람과 돈을 멀어지게 하는 7가지 습관을 경고했습니다. 첫째, 감사의 부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작은 고마움을 잊는 순간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닫습니다. 둘째, 변명입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말은 기회를 밀어내고 도전을 피하는 습관은 결국 운명을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신뢰는 금이 가고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인정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불러옵니다. 넷째, 경청 부족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존중도 기회도 사라집니다.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째, 돈만 좇는 태도입니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돈도 떠나지만 돈을 가치와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더 큰 부가 따라옵니다. 여섯째, 불평입니다. 불평은 순간적인 위안 같지만 결국 부정적인 기운으로 자신과 주변을 파괴합니다.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는 태도가 기회를 불러옵니다. 일곱째, 배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체되지만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끌어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씨앗처럼 자라 숲이 되고 나쁜 습관은 잡초처럼 번져 삶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사람과 돈, 그리고 기회를 붙잡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